으악! 깜짝이야. 위험하잖아. 아, 정말 미안. 괜찮아? 인도로 직구터를 몰고 다니면 어떡해. 게다가 너 헬멧도 안 쓰고. 미안해. 차도는 너무 위험하고 자전거 도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럼 헬멧은? 헬멧 안 쓰면 범칙금 무는 거 몰라? 헬멧을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불편하고 무겁단 말이야. 그리고 헬멧 안 쓰는 사람 많아. 헬멧 안 쓰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전동 킥보드 사고 나면 얼굴이랑 머리가 제일 많이 다친다고 했어. 하지만 얘들아,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많아. 막 4명씩 타는 사람도 있고 무면허인데 타거나 술 마시고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맞아. 광주는 이 전동 킥보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길가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들 때문에 지나다니는데 불편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야. 나처럼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직구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위험한 것 같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알겠어. 내가 정리해서 알려줄게.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위험 천만한 주행으로 광주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 첫째, 주행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 광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사고 10명 중 8명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대. 전남대학교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환자 중 82%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었고 21.3%가 머리를 다쳤다고 해. 심지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고 해. 어때? 주행 중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겠지? 비율상으로 안전모를 쓰지 않아 다친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구나. 나도 앞으로 귀찮더라도 헬멧을 꼭 쓰고 다녀야겠어. 둘째, 사람 또는 차와 접촉 사고에 노출돼 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거리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킥보드들이 차도에 세워져 있거나 인도에 엎어져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상태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도심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더군다나 소은이 너처럼 차도로 다니기엔 위험하고 자전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면 사람들 간의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맞아, 오늘 너랑 나도 부딪힐 뻔했잖아. 아까 정말 미안했어. 셋째, 2인 이상 주행하는 경우 지난 6월 광주에서는 공유 킥보드 주행 중 행인을 다치게 경찰에 입건된 중학생의 사례가 있어. 이 친구는 또래 친구를 뒤에 태우기까지 했었대. 거리를 다니다 보면 2명 이상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주행하는 사례들을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 2인 탑승은 보는 사람도 위태로워 보이지만 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해야 해. 맞아, 난 심지어 4명이 한 스쿠터에 타고 가는 장면도 봤다니까? 정말 위험해 보였어. 넷째, 무면허 또는 음주주행을 하는 경우. 방금 말한 사고 사례에서 사실 그 학생은 무면허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면허를 등록해 직구터를 이용했다고 해. 이처럼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로 면허를 등록해 직구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문제는 단순히 주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최근에 전동 킥보드를 역주행하다 전신이 골절되고 혼수 상태가 된 10대 친구들이 있었어. 이들은 역시나 무면허에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지.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운전면허가 있다면 당연하게 알만한 기본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무면허 주행이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해. 음주운전, 특히 심야 시간대 주행은 위험성이 특히나 크기 때문에 더욱 개선이 필요해. 확실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왜 유독 광주에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건 광주 전남 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대수가 많기 때문이야.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6월 기준으로 6,500여 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대. 보급 대수가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광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 2021년
10월에 광주광역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어. 여기에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어. 개정된 조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 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의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민원 신고 접수 후 20분 경과 후에 즉시 견인돼. 이외에 일반 구역의 주정차 기준을 위반해 시민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는 전동 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시간을 줘. 유예시간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에는 시에서 견인하지. 견인료 한 대당 1만 5천 원이 부과되며 자치구별로 견인 차량 보관소 보관료도 시간당 별도로 추가돼. 견인료 징수는 1차적으로 대여업체에 청구하지만 대여업체는 이용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내가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구나. 맞아. 둘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하기로 했어. 소은이 너처럼 헬멧을 쓰지 않거나 무면허, 음주, 2인 이상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강력 단속을 하기로 했어. 광주광역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해. 경찰관들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열심히 단속 업무를 하고 계시지. 광주광역시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네. 맞아. 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 안내 의무화, 전동 킥보드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어. 맞아. 나 최근에 광주 광산구에서 광주여대와 전동 킥보드 업체 빔 모빌리티 코리아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봤어. 관련 법령과 같은 이론 수업과 안전주행 실습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동차의 주행이 다른 만큼 이런 안전주행 실습 교육도 더 확대되면 좋을 것 같아. 그렇네. 나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아슬아슬하고 늘 어렵더라고. 나도 그 교육 받고 싶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생각해봤는데 광주광역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도시에 더 가까워질 것 같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생태 환경을 지키며 발전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도대체 뭐길래? 네가 말한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야. 2015년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17개가 있는데 기후행동, 수생태계 보전, 육상생태계 보전과 같은 이런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 퇴치, 양질의 교육,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목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람들이 쾌적한 교통 상황 안에서 휘발유 경유가 아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도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달성에 더욱 가까워지는 거지. 오, 이렇게 많은 목표들이 있다니 놀랐어. 그럼 우린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모습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살펴본 거구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다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볼까? 좋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가장 빈번하게 어겨지는 문제는 헬멧 착용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사고 위험이 정말 높을 것 같아. 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핸드폰 전동 킥보드 앱 내에서 카메라로 헬멧 착용 여부와 얼굴 인식을 함께 진행한 후에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헬멧을 착용해야만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운전면허증에 얼굴과 같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헬멧 없이 혹은 면허증을 도용하며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이 줄어들 거야. 우리 코로나19 발열 체크 기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카메라 앞에 서면 마스크를 쓴 후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도 있었잖아.
핸드폰 얼굴 인식 기능도 여러 앱에서 활용하고 있으니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광주광역시 시민들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꼭 생겼으면 좋겠어. 그럼 전동 킥보드 주차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전동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시스템은 광주광역시에서 잘 구축해 놨다고 생각해. 이제 중요한 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주차 수칙을 잘 알고 이를 지키는 게 아닐까? 맞아. 전동 킥보드 주차 수칙은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인 것 같아. 전동 킥보드 앱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 이거는 지쿠터라는 전동 킥보드 어플인데 간단한 주차 관련 퀴즈를 풀다 보면 그동안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되돌아보게 돼. 소방시설 바로 옆에도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깜짝 놀란 적도 있었지. 퀴즈에 참여하면 전동 킥보드 이용 할인 쿠폰도 주니까 꼭 참여해보길 바래. 주차 수칙도 알고 전동 킥보드 할인도 받을 수 있다니 꼭 참여할게. 전동 킥보드를 자주 타는 친구들에게도 이 꿀팁을 공유해야겠다. 좋아. 주차 관련 문제는 우리 기계인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수칙을 지킴으로써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데 늦은 밤에 지쿠터를 탈 때도 위험한 것 같아. 공유 킥보드에도 벨이나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뒤쪽에서 오는 차는 나도 보지 못하고 차도 날 보지 못하니까 사고가 날까봐 늘 무서워. 킥보드 뒤쪽에는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심야 시간대에 뒤에서 오는 차들은 킥보드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킥보드 뒤쪽에 반사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뒤에서 운전하는 차량도 킥보드를 잘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소은아, 오늘 너랑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줄 몰랐는데? 나도 오늘 너랑 대화하면서 내 잘못을 반성하게 됐어. 헬멧 마련할 때까지 전동 킥보드 타면 안 되겠다. 헬멧 사려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겠네. 소은아, 너 조만간 생일이지? 내가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게. 뭐? 서프라이즈! 너의 안전을 위한 최고급 헬멧을 준비했어. 생일 축하해! 우와, 고마워. 나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헬멧을 꼭 쓰겠어.